여기는 지리산 쌍계사가 있는 시골 마을이다. 나는 경상남도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캠퍼스 커플과 결혼했다. IT 기업에 취업해서 서울에서 자리 잡고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피로감이 몰려와 사무실 책상에 머리를 묻고 말았다. 의식을 차려보니 한 대학 병원이었다. 결과는 만성 피로로 인한 간염이었다. 아내와 서울 생활을 접고 요양하러 온 우리 부부는 지리산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촌에서 살면서 면역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평소와 같이 회사 일을 하고 밤늦게 야근을 하고 귀가하려고 준비하다가 너무 어지러워 책상에 잠시 엎드려 있었다. 머리가 핑 돈다는 느낌과 함께 쓰러졌고 일어나 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병명은 만성 B형 간염이었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것도 기회이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했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놀라웠다. 간 수치는 정상 수치보다 몇 배로 높아져 있었고 황달도 온 상태였다. 아내는 의사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펑펑 울었고 이렇게 무리하고 살 수 없다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자고 말했다. 난 지금 내 몸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 일단 알겠다고 아내에게 답을 했고 내 몸 상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못내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당신 말대로 공기 좋은 곳에서 몇 달 살고 오면 좀 괜찮겠지. 진짜 괜찮겠지. 그치? 그럼 난 젊으니까. 그나저나 우리 애들은 어쩌지? 학생인데 시골에 데려갈 순 없잖아. 애들은 우리 언니한테 부탁해 볼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귀농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내는 내가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는 동안 밤낮 없이 귀농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고 어느 지역이 좋을지 알아봤다. 내가 퇴원하고 나오니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서울집 처리하는 문제부터 새로 살 집, 그리고 아이를 처형집에 부탁하는 것까지 처리되어 있었고 난 정말 내 몸 하나만 지리산으로 옮기면 끝나는 상황이었다. 당신이 고생이 많았겠다. 내 병간호의 준비까지. 고생은 무슨, 당신 몸만 나으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 참 고마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축복이야. 됐네요. 어서 건강해질 생각이나 해. 요즘 당신 모습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병원에 누워만 있어서 그런가 근육도 빠진 것 같고. 그러게 말야. 내려가면 운동도 좀 하고 신경 써야겠다. 그렇게 지리산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울집은 전세 주고 예금과 퇴직금으로 지리산 집을 구했고 난 집안에서 가끔씩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을 했고 아내는 손재주가 좋아 천연비누,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판매했다.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많이 나갈 일도 없고 둘이서 부업식으로 하는 일 정도로 생활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았고 아내와 나는 정말 어디 소풍 온 것처럼 여유를 누리며 전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삼시세끼를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식사 후 아내와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일상이 사소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큰 충만함을 느끼게 했다. 아내도 이런 생활을 꽤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느새 이곳에 들어와 정착한 지도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20살 이상 많은 67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이웃들과 아직 서먹서먹하다는 것이었다. 아내도 동네에 말동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눈치였다. 아파트에서 아이 친구, 엄마들과 교류가 많았던 와이프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없어 많이 답답해하는 듯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옆집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훈남이 이사를 왔다. 그 집은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여 비어있던 집이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이웃 남자는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내는 우리 또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오니 주변 어르신보다는 대화가 잘 통할 것 같다며 굉장히 반가워했다. 나 역시 젊은이가 이사 온 것에 대해 환영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정석이었다. 정석 씨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자문을 구했고 우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정석 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줬다. 11월이 되어 텃밭에 심은 배추와 무, 갓, 대파를 수확하여 김장을 했는데 정석 씨를 불러 수육에 김장김치를 같이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내는 인터넷 주문이 없을 때는 정석 씨네 집에 놀러 가서 수다를 떨고 오기도 했다. 나는 집에서 일을 하느라 밖에 나갈 여유가 없었다. 요양하러 내려와서 다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나름 만족스러웠는데 아내는 좀 심심했나 보다. 아내는 정석 씨네 집에 가면 2시간은 기본이었다. 아내가 정석 씨에게 가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 둘은 누나, 동생처럼 편하게 지냈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일도 많아졌다. 그래도 내 아내가 젊고 잘생긴 남자와 친하게 지내니 셈이 나는 건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내비치지는 않았다. 우리는 지리산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나는 일을 더 받아 회사 생활할 때처럼 일에 빠져 지내기 시작했다. 아내는 쉬러 온 사람이 왜 그렇게 일을 하냐며 타박했다. 하지만 이왕 내려온 김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 때 두치러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에 빠지게 되었다. 그쯤 아내는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차피 집에 있어도 일에 빠져 있으니 정석 씨네 집에 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가볍게 넘기고 일에 빠졌다. 아내는 차를 몰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집에 오거나 정석 씨와 같이 있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라 내 마음을 그대로 아내에게 전할 수 없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요즘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아내는 일할 것 다 하고 바람 쐬고 오는 것인데 뭐가 어떠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신경 쓰인다고 말했고 그 이야기 때문인지 아내는 정석 씨의 집에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 그래도 반찬을 하면 정석 씨 챙겨주고 싶다고 잠깐 갔다가 돌아왔고 정석 씨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다. 난 아내가 정석 씨에게 마음이 있나? 10살 차이가 나는데도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나 같아도 집에서 일하는 남편을 두고 매일 조금이라도 나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밤에 자려고 하던 날 아내에게 시골 생활이 답답할 텐데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포옹해 주었다. 나는 밀려드는 피로감에 바로 잠이 요일을 느껴 잠이 깼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는 것이었다. 아내가 어디 갔지? 이 밤에?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들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아내를 찾아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겉옷을 걸치고 정석 씨네 집에 가봤다. 낮은 대문을 띄어 머머 현관 앞에 섰고 정석 씨네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초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조금 쌀쌀했는데 안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게 보였다.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사람 목소리가 나는지 들어봤다.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이었지만 정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제법 전문 모델 같네요. 나는 점프를 하며 안방 모습을 들여다봤다. 정석 씨는 그 새벽에 아내를 그리고 있었다. 아내는 옷을 다 입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정석 씨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잠든 게 10시였고 아내가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순수하게 그림만 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 몰래 정석 씨에게 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아내는 집에 간다고 인사를 했고 나는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담을 넘어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 아내는 곧바로 집에 들어왔고 최대한 문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는 듯 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어딜 나갔다 왔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리고 나는 아내와 평상시와 다름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냈다.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자기 전에 아내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잤다. 그런데 요즘 들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왜 이렇게 잠이 빨리 오지? 그 차만 마시면 금방 잠이 들었다. 나는 아내가 새벽에 나간 것도 찝찝한데 요즘 차를 마시고 바로 골아떨어지는 게 이상해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부엌을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차가 있었다. 그것은 흑화랑차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면, 유도 성분이 보통 상추보다 훨씬 많은 특수 상추였다. 아내는 흑화랑차를 얘게 먹이고 매일 외출을 했던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주는 차를 의심도 없이 마셨던 것이고 이제는 마시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아내는 또 차를 마시라고 했지만 나는 외면했다. 아내는 씻고 잔다고 욕실에 들어갔고 그때 싱크대에 차를 부어버렸다. 나는 침대에서 자는 채를 했고 아내는 씻고 나와 내 옆에 눕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다. 30분이 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석 씨네 집에 갔다. 그 둘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온몸이 떨렸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둘은 일을 치르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석 씨가 사준 그 흑화랑 차 너무 좋아요. 남편이 바로 잠들더라고요. 남편 재우라고 그런 차를 사주기까지 했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석 씨는 정윤 씨는 40대인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나랑 잘 맞고요.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내는 나는 남편도 정석 씨도 다 좋아요라고 말했고 정석 씨는 그래요. 이렇게 매력적인 정윤 씨와 자주 만나니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누드 모델이 되어주겠다며 자세를 잡는 게 아닌가.
정말 가관이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접고 나를 따라온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실히 알았다. 아내는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내 옆에 조용히 누웠다. 나는 요즘도 고민 중이다. 아내를 내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너무 용기가 없나? 아내의 외도를 보고도 말을 못하는 내가 진짜 바보, 머저리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내를 놔줄 수가 없다. 아내에게 더 신경 쓰면서 아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봐야겠다.